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통합법률안을 합의하기로 한 가운데 청사 위치와 주민투표 여부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대응댐 건설을 위한 첫 주민설명회가 예천에서 열렸습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대응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의 협력기업인 주식회사 대성사가 경상북도 경주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026년까지 1,100억 원을 투자해 경주에 공장을 건립합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 혁신 대책회의를 열고 신규 과제 발굴에 나섰습니다. 일찍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정의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쟁점 사안들에 대해 양 시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달 말까지 통합 법률안을 내놓기로 했었는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통합 논의가 주요 사안에 대한 이견 속에 삐걱대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통합청사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대구 경북청사는 대구와 안동, 포항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청사 외에 포항과 경주, 울진, 울릉도를 관할하는 동부청사를 두자는 겁니다. 미리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행령 제정할 때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나 굳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경북도는 대구와 안동청사를 유지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미 포항에 환동의 본부를 두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 대구시가 제시한 관할구역에 대해서도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청사가 이제 20개 시군구에 366만을 관할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경북청사가 7개 시군, 동부청사가 4개 시군 이런 식으로 마치 지청 개념으로 한정 내지 법에 명시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현재까지도 통합에 대해 모르거나 반대하는 도민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로 시도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주민투표에 주민에게 뜻을 직접 물어서라도 통합을 하자는 의지인 것이지.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투표를 한다면 내년 1월에나 투표가 가능할 텐데 이는 통합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소방과 관련해서도 입장은 달랐습니다. 대구는 소방 수요가 많기 때문에 소방정감을 대구에 두고 안동과 동부 지역에 소방감을 두자는 입장이고 경북도는 대구 소방본부와 경북 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도의 관할 구역 등을 감안하면 경북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정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광역단체는 당초 이달 말까지 통합 법률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열흘 남짓 동안 이견을 좁혀 통합 법률안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환경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건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후대응댐 대상제에 포함된 예천에서 첫 주민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예천군.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기후대응댐이 들어설 곳은 효자면 도촌리 일원으로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천의 상류격인 용두천입니다. 예천군은 수해가 발생하기 전부터 환경부에 댐 건설을 건의해온 만큼 기후대응댐 건설에 적극적입니다. 우리 예천군 지형이 동북 쪽이 높은 산악 지역이고요. 그 하류로 내려가면서 저지대에 농경지와 민가가 밀집해 있거든요. 그래서 상류 지역에서 물을 조절할 수 있는 큰 물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댐이 만들어지면 물을 걷어야 될 때 가두고
물을 빼야 될 때 뺄 수 있는 그런 치수 조절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상류 용두천에 반드시 댐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후대응댐 건설에 지역 주민들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 이상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봤을 때 내년과 내후년 언제가 또 닥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재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 재해 예방댐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댐 건설과 수몰 등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댐이 물이 고인다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개가 더 생기고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도 습도가 높아서 곡감 농사를 자연 건조식으로 하는 쪽에서는 많은 피해를 봐요. 환경부는 예천 용두천댐의 경우 홍수 조절댐으로 안개와 환경 영향은 적지만 모니터링을 성실하게 수행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코로나19가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유행은 이달 말까지 계속되다가 점차 사그라들 거란 전망인데요. 네, 치명률이 올라가는 고연령층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병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목이 아프고요. 그거 코로나가 싶어서 검사하러 왔어요. 약국에선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가 동이 났습니다. 7월 말부터 좀 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키트 찾으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없다가 이제 많이 생겼죠.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7월 200여 명이었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8월 들어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만에 6배 이상 급증한 셈입니다. 이번 유행은 이달 말까지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인구 집단의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소하는 현상, 그리고 여름철을 맞아서 인구 이동이 많아지거나 또 아니면 밀폐된 환경에서 에어컨 가동 같은 것들이 바이러스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문제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의료 공백이 커진 가운데 치명률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고연령층 감염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8월 둘째 주 기준 코로나19 전체 입원 환자의 65%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고령의 어르신과 또 기저질환, 콩팥이나 간이 안 좋으시다든지 심장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 되겠고,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26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10월부터는 65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수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엔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유행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밀폐된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고령층의 경우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부산 전체가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부산에 필요한 인구 정책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 위험 지역 특광역시 가운데 부산이 11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해운대구는 올해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 신규로 진입하면서 지역 내 충격을 줬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이 밀집한 대표적 부촌인 우동과 중동,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좌동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지역 역시 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상황은 해운대구 인구 감소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2012년 인구 42만 8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10년 뒤인 2021년 40만 명 아래로 내려온 이후 올해 38만 448명으로 감소세입니다. 해운대구는 어떤 대안을 내놨을까요?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한 이색 정책 살펴봤습니다.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의 에이펙 하우스입니다. 지난 5월 의사와 공기업 직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청춘 남녀 4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운대에 사는 청춘 남녀 2년을 지자체에서 직접 찾아주기 위해 나선 겁니다. 40명 모집에 무려 147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해운대구는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랑데부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색 결혼 장려 프로그램인 해운대 랑데부 행사에 이어 오션뷰 임신부 힐링 체험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 내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구의 이색적인 출산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요즘 MZ 트렌드, 임산부님들의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사진도 찍으시고 이런 그 밝고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이런 곳에서 그 소품 같은 걸 만들어 가면서 이날 하루에 그 임신 스트레스나 육아 스트레스를 그 날리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이제 좀 독창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운대 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공간을 지자체에서 직접 빌려 임신부들이 문화체험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해운대구 아가맘센터에 임산부로 등록을 하니까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냥 막혀있는 이런 공간보다 바다도 보이고 좀 밝고 그리고 같은 임산부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산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뿐 아니라 젊은 여성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일하고 거주하고 여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를 지역에 높이는 그런 정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이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에서 저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부산시는 신설된 인구 정책관실을 중심으로 기존 인구 정책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에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선 지자체의 노력은 물론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도권 중심의 이러한 이제 그 지역 불균형한 이런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같은 이러한 이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조금 예산들을 조금 더 많이 줌으로써 이러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는 부산시. 2030 여성들을 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당근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협력 기업인 주식회사 대성사가 경주에 공장을 건립합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경주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2026년까지 9억 2 일반 산업단지에 1,100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용 차체 부품 생산 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1968년 창업한 대성사는 현대자동차의 첫 조립 차량인 코티나의 부품 공급을 필두로 현대차의 거의 모든 차량에 부품을 공급해왔습니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을지연습 기간에도 핵심 기관 등과 함께 저출생 혁신 대책회의를 열고 신규 과제 발굴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핵심 키워드로 저출생 극복을 통한 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고 돌봄 산업 경제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저출생 극복 경제를 내놨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